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며 투자 전문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투자를 시작한 후 비트코인 가격이 300% 올랐다고 밝혔다. 기요사키는 키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귀근속 금, 은과 함께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 서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서서히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비해야 한다. 금과 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탈달러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올 초부터 기요사키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말이죠. 기요사키는 6,000달러에 60비트코인을 샀는데 지금 개당 2만 달러가 넘는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참여할수록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금이나 은을 사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달러를 믿지 않는다. 기요사키는 연방준비제도가 수십억 달러의 돈을 찍어내도록 강요하면서 가짜 돈인 미국 달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유로 향후 수년 동안 비트코인과 기금속의 대규모 랠리 전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우리들은 XRP가 더욱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는 또한 규제당국이 비트코인을 금, 은, 석유와 같은 상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앞으로 매력적인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보조자산이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규제안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은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회담에서 양당 간 표결을 거쳐 35대 15의 결과로 28일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서비스위원회 의원 전원이 미국 통합암호화폐 규제안을 주장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기관 관할권 분류, 거래소를 위한 새 규칙 제정, 토큰 발행자에 대한 새 요구사항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정의를 증권범주에서 제외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안을 만들고 자산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리플의 승소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 하겠죠. 우리들은 소송에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 항소를 한들 무슨 소용이냐. 법안이 나오게 된다면 끝이겠죠. 지긋지긋한 SEC와의 전쟁입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세력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가 내린 것과 같고 그 빗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듯이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화폐의 진화, 혁신이겠죠. 돈이니까, 민감하니까. 그리고 이 법안 안에는 규제기관 관할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암호화폐, 리플의 잠재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거세지겠죠. 이 규제안은 암호화폐인 디지털 자산을 주식, 채권, 양도, 가능한 주식, 이자 증서 또는 이익 공유 계약 참여를 포함한 유가증권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확실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법안이죠.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겠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형 기관들까지 암호화폐에 더욱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사실상 상품으로, 자산으로,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관할 기관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로 지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CFTC가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의회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최소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을 항소할 것이며 리플의 승소가 뒤집어질 수 있다. 다 언론 플레이입니다. 조금 더 싼 값에 그들은 리플을 매수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현 SEC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자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송의 무게를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국가의 법으로 한 판사의 판결이 아닌 국가의 법 지정으로 리플을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초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작년에 끔찍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망하는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관심 자체도 없어졌겠죠. 절대 암호화폐는 이제 다시는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리플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 보유량을 늘려갔겠죠. 지금 리플이 폭락을 해서 다시 100원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다시 암호화폐는 끝났구나.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암호화폐를 없애겠다가 아닌 제대로 사용해 보겠다입니다. 미국마저 인정해 버리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엄청난 불장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리플은 불장이 온다면 가장 떡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더욱 신뢰를 얻게 될 겁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은 이제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원 표결 당시에도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존재했던 만큼 해당 규제안의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하죠. 돈입니다. 화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상충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얽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문제다. 자연 현상이다. 막을 수가 없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대중의 힘. 올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그리고 리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로서 미래의 화폐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올해 2023년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융의 최정상에 서 있는 그들은 싫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시스템,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게 될 암호화폐가 정말로 싫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 모두가 원하게 된다면 수만 명이 암호화폐를 원하고 단 한두 명이 싫다고 하는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정보는 너무나 빠르게 퍼지죠.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아주 속이기 쉬웠겠지만 인터넷이 탄생하고부터는 단 몇 초 안에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모조리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빗 스캇 민주당 의원은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이 암호화폐 시장 내 제3자의 감시 조항을 배제한 점을 지적, 해당 규제안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미국 양당을 모두 소집, 발의된 암호화폐 규제안 3개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예고한 지 단 수일 만에 총 2개의 규제안이 통과되었다. 앞서 27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이 위원회 표결을 통해 통과된 소식이 밝혀졌다. 자, 여러분 아직도 리플의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매수할 수 있겠죠. 누가 맞고 틀린지는 각자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저의 선택이죠. 리플 보유자들의 선택일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방향, 매일같이 자세하게 분석해서 저희 단톡방에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세계적인 탈달러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요사키는 한 달도 남지 않은 브릭스 국가들의 다음 정상회담이 탈달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브릭스 국가들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들이 있죠.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기요사키는 브릭스 국가뿐만 아니라 약 41개국, 심지어 프랑스도 8월 23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세계의 탈달러화를 위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합니다. 탈달러화는 아주 쉽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달러와 비트코인의 관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기요사키는 브릭스 국가들이 금으로 뒷받침되는 자체 디지털 화폐 브릭을 출시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요사키는 지난 4월에도 달러가 지배적인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죠. 달러 지배의 종말을 브릭스와 같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통해 볼 수 있고 과도한 달러 공급으로 인해 달러가 가치를 잃고 가짜 돈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가짜 돈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모든 돈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얼마나 발행되었는지 각각 체크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중앙은행들은 돈의 가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맨 처음 10,000원을 중앙은행에서 찍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시장에는 10,000원만이 존재하게 되겠죠. 나는 중앙은행에서 받은 그 10,000원을 어느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했지만 은행은 현재 10%만을 남겨두고 다른 누군가에게 9,000원을 대출해 주게 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줘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니 시장에서는 나의 자산은 10,000원이고 대출받은 그 사람은 9,000원의 자산이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렇다면 시장에는 그럼 19,000원이 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 돈은 10,000원밖에 없는데 말이죠. 9,000원의 가짜 돈이 바로 탄생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은행에서 10,000원을 찾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한 결과이며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고 가짜 돈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기요사키는 연방준비제도가 수십억 달러의 돈을 찍어내도록 강요하면서 가짜 돈인 미국 달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유로 향후 수년 동안 비트코인과 기금속의 대규모 랠리 전망을 자신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리플 블록체인은 반드시 쓰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도 시간이 흐른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은 기축통화로서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미국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결국 우리들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알고 거기서 큰 수익을 얻기만 하면 되겠죠.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며 투자 전문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투자를 시작한 후 비트코인 가격이 300% 올랐다고 밝혔다. 기요사키는 키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귀근속 금, 은과 함께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 서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서서히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비해야 한다. 금과 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탈달러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올 초부터 기요사키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말이죠. 기요사키는 6,000달러에 60비트코인을 샀는데 지금 개당 2만 달러가 넘는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참여할수록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금이나 은을 사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달러를 믿지 않는다. 기요사키는 연방준비제도가 수십억 달러의 돈을 찍어내도록 강요하면서 가짜 돈인 미국 달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유로 향후 수년 동안 비트코인과 기금속의 대규모 랠리 전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우리들은 XRP가 더욱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는 또한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을 금, 은, 석유와 같은 상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앞으로 매력적인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보조 자산이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규제안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은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회담에서 양당 간 표결을 거쳐 35대 15의 결과로 28일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서비스위원회 의원 전원이 미국 통합암호화폐 규제안을 주장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기관 관할권 분류, 거래소를 위한 새 규칙 제정, 토큰 발행자에 대한 새 요구사항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정의를 증권범주에서 제외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안을 만들고 자산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리플의 승소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 하겠죠. 우리들은 소송에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 항소를 한들 무슨 소용이냐. 법안이 나오게 된다면 끝이겠죠. 지긋지긋한 SEC와의 전쟁입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세력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가 내린 것과 같고 그 빗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듯이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화폐의 진화, 혁신이겠죠. 돈이니까, 민감하니까, 그리고 이 법안 안에는 규제기관 관할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암호화폐, 리플의 잠재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거세지겠죠. 이 규제안은 암호화폐인 디지털 자산을 주식, 채권, 양도, 가능한 주식, 이자 증서 또는 이익 공유 계약 참여를 포함한 유가증권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확실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법안이죠.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겠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형 기관들까지 암호화폐에 더욱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사실상 상품으로, 자산으로,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관할 기관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로 지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은 CFTC가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의회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최소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을 항소할 것이며 리플의 승소가 뒤집어질 수 있다. 다 언론 플레이입니다. 조금 더 싼 값에 그들은 리플을 매수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현 SEC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자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송에 무게를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국가의 법으로 한 판사의 판결이 아닌 국가의 법 지정으로 리플을,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초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작년에 끔찍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망하는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관심 자체도 없으셨겠죠. 절대 암호화폐는 이제 다시는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리플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 보유량을 늘려갔겠죠. 지금 리플이 폭락을 해서 다시 100원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다시 암호화폐는 끝났구나,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암호화폐를 없애겠다가 아닌 제대로 사용해 보겠다입니다. 미국마저 인정해 버리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엄청난 불장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리플은 불장이 온다면 가장 떡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더욱 신뢰를 얻게 될 겁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은 이제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원 표결 당시에도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존재했던 만큼 해당 규제안의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하죠. 돈입니다. 화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상충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얽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문제다. 자연 현상이다. 막을 수가 없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대중의 힘. 올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그리고 리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로서 미래의 화폐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올해 2023년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융의 최정상에 서 있는 그들은 싫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그냥 굴러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시스템.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게 될 암호화폐가 정말로 싫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 모두가 원하게 된다면 수만 명이 암호화폐를 원하고 단 한두 명이 싫다고 하는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정보는 너무나 빠르게 퍼지죠.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아주 속이기 쉬웠겠지만 인터넷이 탄생하고부터는 단 몇 초 안에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모조리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캇 민주당 의원은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이 암호화폐 시장 내 제3자의 감시 조항을 배제한 점을 지적, 해당 규제안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미국 양당을 모두 소집, 발의된 암호화폐 규제안 3개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예고한 지 단 수일 만에 총 2개의 규제안이 통과되었다. 앞서 27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이 위원회 표결을 통해 통과된 소식이 밝혀졌다. 자, 여러분 아직도 리플의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매수할 수 있겠죠. 누가 맞고 틀린지는 각자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저의 선택이죠. 리플 보유자들의 선택일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방향, 매일같이 자세하게 분석해서 저희 단톡방에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세계적인 탈달러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요사키는 한 달도 남지 않은 브릭스 국가들의 다음 정상회담이 탈달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브릭스 국가들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들이 있죠.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기요사키는 브릭스 국가뿐만 아니라 약 41개국, 심지어 프랑스도 8월 23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세계의 탈달러화를 위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합니다. 탈달러화는 아주 쉽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달러와 비트코인의 관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기요사키는 브릭스 국가들이 금으로 뒷받침되는 자체 디지털 화폐 브릭을 출시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요사키는 지난 4월에도 달러가 지배적인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죠.
달러 지배의 종말을 브릭스와 같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통해 볼 수 있고, 과도한 달러 공급으로 인해 달러가 가치를 잃고 가짜 돈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가짜 돈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모든 돈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얼마나 발행되었는지 각각 체크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중앙은행들은 돈의 가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맨 처음 10,000원을 중앙은행에서 찍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시장에는 10,000원만이 존재하게 되겠죠. 나는 중앙은행에서 받은 그 10,000원을 어느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했지만 은행은 현재 10%만을 남겨두고 다른 누군가에게 9,000원을 대출해 주게 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줘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니 시장에서는 나의 자산은 10,000원이고 대출받은 그 사람은 9,000원의 자산이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렇다면 시장에는 그럼 19,000원이 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 돈은 10,000원밖에 없는데 말이죠. 9,000원의 가짜 돈이 바로 탄생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은행에서 10,000원을 찾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한 결과이며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고 가짜 돈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기요사키는 연방준비제도가 수십억 달러의 돈을 찍어내도록 강요하면서 가짜 돈인 미국 달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유로 향후 수년 동안 비트코인과 기금속의 대규모 랠리 전망을 자신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리플 블록체인은 반드시 쓰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도 시간이 흐른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은 기축통화로서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미국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결국 우리들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알고 거기서 큰 수익을 얻기만 하면 되겠죠.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